네, 저희 조는 2000시 통학로 및 교통안전에 대하여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크게 문제점을 네 가지로 다뤄보았는데요. 불분명한 도로의 구분, 손상된 인도와 도로, 보행자 신호등 부족, 도로의 개선 부족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2000시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에 대한 무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정작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분명한 도로의 구분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길에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인데요. 등하교하는 동안 이러한 점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통행자의 불편함과 두려움,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좁은 길로 인하여 위험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상된 인도와 차도입니다. 도로 함물의 원인의 81%는 하수구 손상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하수구 손상으로 인한 도로 함물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자연적으로 튀어나온 나무 뿌리로 인해 도로 함물의 원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인도와 차도의 손상으로 보행자의 운전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제공하였고, 인도의 경우 울퉁불퉁하거나 훼손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차도의 경우 포장되어 있지 않거나 길의 폭이 좁아 보행자와의 접촉성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행의 신호등 부족입니다. 먼저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 표지 또는 도로 표지에 의하여 보행자의 횡단용으로 마련된 부분임을 표시한 곳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천에서 주의를 본 결과 횡단보도는 존재하지만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여 횡단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자는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건너야 하거나 운전자도 보행자가 건너야 통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로의 개선 부족입니다. 2000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도로에 대한 정보 탐색의 결과 시행 시작일인 2005년 1월 11일 이후로 새로 개정된 사항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로 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국내외 관련 정책과 문화에 대해 또 다뤄보았는데요. 먼저 유럽에서는 지그재그 차선을 사용하여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스쿨존의 스쿨버스가 주변 지나가는 차들을 지나가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주변 차들도 역시 서행하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는 30km 이하로 지정하였고, 스쿨존의 길이 역시 30m인 우리나라에 비해 500m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한 개의 라인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영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저축 보행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스크램블이라고 불리는 사거리에서의 횡단보도는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하고, 마름모골 교차로도 사람과 차량이 많아 혼잡한 도로에서 사람들의 손쉬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반 도로에 대한 신호주기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입니다. 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 가운데 100명 이상의 교육시설,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에 포함됩니다. 또 자동차 등과 노면 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룸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두 번째인데요. 우리나라는 등하교 안전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 민식이법이 강화됨으로써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강화가 되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함을 알 수 있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공단,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전력합동 학교 주변 안전로 통합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둠은 이에 대해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는 곳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여 보행자들을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게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손상된 길 복구와 차도 인도에 관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도 모두의 주변 인터뷰를 한 결과 이천시가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 길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된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어두운 길로 인해 손상된 길에 넘어지는 경우, 또 가로등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CCTV의 설치의 문제의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저희는 이에 대하여 손상된 길 복구 및 차도와 인도 환경 개선에 대하여 좁은 길을 확충하거나 비포장 도로를 중심으로 아스팔트 도로를 교체 요망을 요청합니다. 또 크게 훼손되거나 손상된 길은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복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저희는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먼저 3조에 따르면 3조 3호에 따르면 원래 저 빨간 색깔 글씨가 바로 저희가 교체하려는 것인데요. 원래는 주민 참여의 협력이었는데 저희는 보행환경 이용 시민 참여와 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 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임을 강력히 어필하는 바입니다. 또 5호를 보시면 원래 없던 호이지만 추가한 이유는 위의 모든 호는 이천 시민 전체에 대한 강구입니다. 물론 이천 시민도 시민들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특별히 시민들만의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조입니다. 저희는 4조의 4항으로 새로 추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시민은 시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 주의의 의무를 규정한다고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가하게 된 배경은 서울보행조례에 따르면 서울은 워낙 이런 교통 전자시설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게 확실히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천의 경우 많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사고의 위험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조입니다. 5조에 역시 3항으로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시장은 보행 환경 관련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의 조례에 대해 기반으로 바꾼 것인데요. 정작 서울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천은 그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기 위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